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집합건물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ERP 1급 자격증에 있는 문제 중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 다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원래는 실기 유료 강의이긴 한데 일단은 2023년도에 잠시만요. 2023년도에 개정된 문제 중에서 이제 개정됐다고 하지만 기존 포맷은 똑같은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추가된 항목이 좀 추가돼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 세무 1급이나 아니면 적어도 세무 2급 정도 해서 약간 내용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있는 분들 또는 재경관리사를 따셨던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 외 분들은 법인세에 대해서 들어볼 일이 거의 없고 해봤자 신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출력을 해서 지출결의 올리는 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카이페에 질문 올리신 분이 손정은 님이신데요. 재활용 전기 작업에 대한 재활용 정리 작업에 대한 그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면 되는 건지, 부가세는 빼고 계산한 건지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다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셔야 돼요. 매출을 산정할 때도 부가세 포함. 그러면 그 매출에 관련된 비용을 쓰는 그 비용,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비용 또한 부가세 포함해서 하셔야죠. 매출은 부가세 포함해서 해놓고 그 매입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발음이 이상하네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을 쓴, 즉 매입은 부가세 제외하고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매출에 대한 금액과 매입에 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단 면세는 부가세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인데 2023년 개정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분 이렇게 질문 카페로 올려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책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게 없어요. 재활용 정리작업 용역비라는 거는 교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부터 이거를 손으로 쓰는 것보다 여기 엑셀로 넣어서 제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봅니다. 제일 먼저 매출은 관리 외 수익.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왜 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비영리 단체, 즉 고유번호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를 냈어도 고유번호에서 사업자 번호를 변경했었어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세무 조정을 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관리 외 수익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는 원래 고유목적은 뭐예요? 입주자들의 공동적인 그다음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원래 고유 목적이고요.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관리 외 수입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한 거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법인에 따른 소득세에서 법인세예요. 근데 그 법인세에서 실제 우리는 고유 목적으로 쓰려고 돈을 예배둡니다. 이거는 미리 비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문제만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기간 사업자 등록 요거는 원래는 기존에 쓰는 거니까 냅두고 재활용 수익과 이거는 아파트의 고유 목적이 아닌 관리 외 수입이죠. 광고 수익, 얘도 관리 외 수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리 수입은 입주자한테 부가해서 돈을 받는 게 관리 수입이고요. 관리 비용은 입주자들한테 부가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를 집계를 해요. 그게 관리 비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관리 수익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게 어쨌든 비용 쓴 것만큼 부과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그게 아파트에 또는
그 집합 건물 중에 그 주거 목적 뭐 이런 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고유 목적이에요. 근데 그 외에 재활용 수입은 입주민들 부과하고 상관이 없죠. 광고도 마찬가지고 알뜰 장소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 광고, 알뜰장 임대 수익, 어린이집 임대 수익은 다 매출이 되는 거죠. 관리 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리 외 수입으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합계 금액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됐어요. 다시 숫자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넣을게요. 여기에 부가세 포함이 됐죠. 그럼 이 금액 그대로 넣는 거예요. 000 더하기 그 다음에 광고 수익도 상동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880. 자, 그러면 알뜰장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 상동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어린이집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부가세가 그냥 없으니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포함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금배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 뭐 용어를 바꿔서 부가세 제외된 금액, 문제는 부가세 포함일지 제외일지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오라고 하면 부가세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붙여야겠죠. 그 정도 머리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773만 원에 대한 매출이 생깁니다. 자, 근데 매출 원가가 우린 지금 얘하고 얘는 했어요. 매출 원가는 이 중에서 이 매출들이 발생하기 관리 이자 수익은 그 관리외 수익하고 이자 수익하고 이건 좀 틀려요. 얘는 따로 해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재활용 정리작업 용역비는 그 재활용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반 비용입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면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쓴 거죠.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매입으로 보셔야 돼. 매입.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매입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 기업에서는 그 매입,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입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기업에서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재활용 정리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야죠. 220만 원. 이해 가셨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래서 얘를 뺀 게 그럼 매출 총이익은 3,553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자, 그러면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 또 뭐가 들었냐? 실질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재반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거 아니라 간접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무조정 수수료예요. 그게 뭐 얘예요? 88만 상동, 얘도 부가세세 포함입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부가세는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뺀 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매출에 따른 매출 비용이니까 직접적인 거고 그 외에 이건 직접비라고 하면 간접비죠. 세무조정은. 그죠? 그래서 이 간접비까지 써야지. 그걸 뺀 금액이 바로 영업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빼요. 다시. 얘는 3,553만 원에서 88만 원 빼요. 자, 그러면 얘 3,465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자 수익이 있는데요. 이자 수익은 급육이에요. 우리가 장기 적금에 넣으면 이자가 생기죠. 장기순 충당금 같은 그런 것들은 이자 수익으로 보고 얘를 왜 따로 하냐면 그죠? 얘도 어차피 관리 외수이긴 한데 문제는 얘는 100%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으로 시켜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빼고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항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여기 130만 원 원천세 포함이죠. 그죠? 자, 왜 그러냐? 원천세 포함인 이유는 뭐냐면 위에는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계산했어요. 원천세면 세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30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게 영업의 비용으로 실제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그죠? 잠깐만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뺀 다음에 원래는 이걸로 법인세
과세 표준 산출하라고 거기다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자, 이거 말고 우리는 원래는 영리가 아니야. 우리가 쓰는 거는 원래 뭐 부가가치 산출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영업 활동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우리의 고유 목적, 이 관리의식으로 들어온 거는 고유 목적을 다시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 돈이 많이 들어온 걸 이거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장학재단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산출액이 이자 수익은 무조건 100%다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들어가죠. 그죠? 요거 더하기. 자,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이거 나왔었죠. 그죠? 이거의 5%니까 소수점 0.5 하는 거죠.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이 틀려요. 왜냐하면 곱셈 먼저 하고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보지 않더라도 얘를 계속 봐두시면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는지. 지금 제가 이거 한 순서는 잘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 식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하시고 이것도 노트 필기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부가가치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자, 그럼 이 법인세는 어떻게 한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관리비 연체 수익은 더해요. 근데 잠깐만요. 관리비 연체 수익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그죠?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관리비 연체 수익이 있으면 일단은 그것도 수익으로는 봐요. 수익은 보는데 문제는 문제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거는 관리비 연체 수익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왔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없어요. 영업의 비용은 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대로 가요.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의 수익에 더하죠. 이자 수익이 있었던 거. 거기에서 관리비 연체 수익 있으면 더하는데 지금 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냅두고 그리고 나서 영업의 비용을 빼는 거죠. 자, 원래는 영업의 비용 얘를 안 하고 과세 표준해야 되는데 3,400에서 130만 원 더해서 그래서 3,595만 원이어야 되는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즉 비용을 인정해서 뺀 나머지를 세금, 이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고유번호, 즉 고유번호든 사업자번호든 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법인세는 이 금액에서 법인세가 낮춰졌습니다. 원래는 법인세 금액에 따라서 최소 10%부터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번 정부서부터는 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0.09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155만 9,250원이 납부하실 법인세예요. 자, 그러면 실제 법인세 차감전 수익의 과세 표준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따로 빼놓을 거니까 이 금액에서 법인세 납부할 금액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금액에서 155만 9,250원 뺀 나머지 1,576만 5,750원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우리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쓸 거니까 돈을 남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에서 빼줘 라고 신고하는 거고요. 여기서 신고서 쓸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걸로 산출하고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매출과 매출 원가는 이 매출에 대한 것은 관리의 수입이 다 들어가지만 거진 다 들어가지만 100% 다는 아니에요. 이 항목들은 기억하시고 매출액에 따른 이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은 매출 원가에다 쓰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에 대한 거고요. 근데 직접적인 비용만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쓰죠. 공장에 있는 사람만 직접적으로 쓴 전기료고 쓴 게 아니라 본사에 있는 직원들도 전기 쓰면 그거에 대한 간접 노무비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세무조정 수수료가 있어서 얘를 항목을 넣고 그걸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입니다. 그죠? 매출 총액에서 그 간접 비용까지 뺀 게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만 있는 게 영업액 수익도 있죠. 그거는 금융이자 더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의 비용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 자, 이걸 뺀 금액이 영업액 비용까지 뺀 게 바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9% 계산한 게 법인세고,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뺀 게 바로 당기 순이익으로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처분을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고, 여기까지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워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